안녕하십니까. 뭐든지 알고 보자. 그것이 알고 TV 권리투자 전문가 라파엘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 경기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부동산은 지금 정책적으로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관망을 하시거나 또 침체되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부동산 침체 상황 속에서 직장인분들이나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세나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임차 보증금은 안전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임차 보증금인데 소액으로 임차를 하시고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정확한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내 재산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표로 올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권 보장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보장 범위인데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대상으로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소액임차인은 누구냐?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권의 보증금 범위 내에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분들에게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되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의 혜택을 부여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사를 통해서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보증금,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이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보증금을 거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경매시에 위태롭게 경매시에 보증금 전액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보증금 보장액 이렇게 지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죠. 이 보증금 최소 보증금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그 전입과 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최우선 변제권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2019년도 6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1억 1천만 원 미만인 1억의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전입과 이사를 통해서 점유를 마쳤다면 무조건 3,700만 원을 보장을 받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인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말소기준 권리 등기 시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집, 똑같은 집에 1번 분과 2번 분이 같은 조건으로 2018년 10월에
한 분은 1번 분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입을 했고요. 2번 분은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같은 2018년 10월에 전입을 했습니다. 이 기존에 2016년 6월 10일 1억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이자를 납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경매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2018년 10월에 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2016년 6월 10일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집 경매가 들어가게 된 원인이 그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해서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형성이 되는 그 2016년 6월 10일 그때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권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1억 원의 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계약 맺기 전에 근저당권 등기일이 2016년 6월 10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표로 보시죠. 2016년 6월 12일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형성된 날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사이까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억 원의 보증금을 2018년도 10월에 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등기일이 2016년 6월 10일이기 때문에 보증금 1억 서울 지역이었죠. 1억이니까 3,400만 원을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분은 3,400만 원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알고 계신 상식으로는 2018년도 10월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8년도 9월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3,700만 원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시점에 근저당이겠죠. 보통 보면 근저당입니다. 그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시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법리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임대차 계약이 똑같은 1번과 같이 동년도 동월입니다. 2018년 10월. 이제는 이분은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똑같이 전입을 했습니다. 조건의 주인집에. 그러면 역시 2016년 6월 10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16년도를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 9월 18일 새로 된 법률 개정된 이 법률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번 분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죠. 근데 2016년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 1억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400만 원을. 근데 보시면 2번 분은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보장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분들 말만 믿고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자칫 보증금이 이와 같이 목돈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셔서 정한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번쯤은 재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법리의 오해를 가지고 중개사분들 말씀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간 또 빈번히 이렇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아실 때는 정확하게 아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TV는 이렇게 항상 유익하고 알찬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항상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